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세계 개편안 단행 기대감에 3대 주요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71% 상승한 23,328.63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51% 높은 2,575.2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6% 오른 6,629.05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1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배럴당 0.6% 오른 51달러 84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쿠르드 자치정부가 분리 독립을 둘러싸고 이라크 정부와 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쿠르드 자치정부에서 터키 송유관으로의 원유 공급이 기존 하루 60만 배럴 수준에서 21만 배럴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내년도 미국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안 추진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낸 영향을 받았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0.71% 내린 1,280달러 5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 분리 독립 이슈에 대한 불안 등으로 시장의 관망 심리가 짙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일 종가와 거의 변동이 없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는 0.01% 올랐습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가크 40 지수 역시 0.08% 오르며 상승폭이 미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뤄냈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고요. 또 미 상원이 4조 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편안 단행 가능성이 커진 것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드리죠. 코스피 지수가 간만에 살아난 투자 심리 개선에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코스피는 0.67% 상승한 2,48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 주춤했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했었고 또 IT 업종이 강세를 보인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88% 상승한 67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오늘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또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월요일 출증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 분석하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여러 가지 신호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알아볼 이슈들 살펴드리죠. 국내 증시 지난주 점검하고 이번 주 전망해보겠습니다. 금주 26일에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테이퍼링의 속도가 늦춰질지 진단해드립니다. 세계 주요국들 통화 긴축 상황이 점차 임박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국과 미국의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정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영향 어떨지 살펴드립니다. 국내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 돌파를 목전에 뒀습니다. 먼저 지난주 국내 증시 점검해보고요. 이번 주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2,489포인트 마감. 2,500고지도 불과 10.5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결과적으로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정도면 어쨌든 한 2,500 선은 우리가 잠깐이라도 아니면 계속적이든지 좀 구경을 하진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 경험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데요, 이제 좀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수급 상황은 지금 현재 상당 부분 그렇게 공격적이지도 그렇게 보수적이지도 않은 다소간의 좀 관망 양상의 시장 상황, 수급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에 맞는 투자 전략 그리고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난주 주요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약 한 900억 원가량, 그리고 기관들은 3,400억 원가량의 순매도세를 보여주었다라는 부분. 여기엔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발표. 이번 주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에 임하게 됩니다. 이를 놓고 실질적으로 지난주 다소간의 조금 관망 양상 그리고 실적을 앞둔 차익과 관망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실적 발표가 임박해 놓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느 정도 수요도 뒷받침이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교체 매매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오히려 일어나게 되면서 추가적인 순매수 쪽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교체 매매 쪽 그리고 차익 실현 쪽에 조금 더 어떤 관점이 치우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이 상황들을 아마도 실적 시즌이 정점을 맞이하게 되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계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미국 증시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죠. 앞서서 우리 최 원장 앵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상원의원을 통과한 어떤 내년도 미국의 예산안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트럼프 정부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세제 개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신호탄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장 내에 반영이 되면서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까지 아우르게 되면서 시장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일단 수급 상황이 다소간의 관망 내지는 보수 그리고 발빠른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교체 부분이 나타났다라면 이번 주 어떤 이벤트에 대한 어떤 관심 속에서 지난주와 비슷한 포트폴리오의 교체 과정이 이번 주에도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포트폴리오의 교체 방향 생각을 해보면 이미 다들 시장의 흐름 눈치채고 계시겠습니다만은 IT 기술주에 대한 다소간의 좀 차익 매물 실현 양상 그러다 보니까 매도세가 좀 짙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 반면에 한동안 시장에 눌림을 당해왔었던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으로 PER적으로 상당히 시장 PER 10배보다 상당히 낮은 한 7배 내지는 8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런 가치주들이 상대적으로 시장 내 관심을 많이 받았고 포트폴리오 내에 서서히 그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 대표적인 것이 결국은 중국 소비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3분기 실적 시즌,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닝의 모멘텀, 이를 통해서 미리 주식을 매입을 해놨던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그 수요 내지 욕구가 상당 부분 크게 작용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내에 교체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들 생각을 해본다라면 결국은 3분기 실적 시즌이 피크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하는 거지. 두 번째, 26일이죠. 22 통화정책회의. 지난주 한은의 금통위 일단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 부분 높여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FOMC 회의 역시 12월 이전에 어쨌든 12월 정도를 가장 어떤 그 특정한 어떤 그 타겟으로 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여놓고 있다라는 부분. 이와 맞물리게 되는 ECB의 테이퍼링 정책. 과연 ECB가 이번 주 26일 날 발표를 할 텐데 테이퍼링을 실질적으로 예고해 왔었던 대로 실시할 것이냐 아니면 그 테이퍼링을 좀 연기할 것이냐 지연시킬 것이냐라는 부분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 대외적으로는 ECB 통화정책회의가 가장 중요한 시장 내 이벤트라면 우리 대내적으로는 아마도 이미 예고되었습니다만은 내일 발표될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발표 그리고 그 26일 22 통화정책회의 우리가 이 부분 잘 좀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의 어떤 그 특징들이 유동성 과거 풍부한 유동성의 시절에서 이제는 긴축 기조로 변해가는 그런 상황들 여기에 어닝 시즌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어닝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성격이 변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그런 의문을 우리 스스로한테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이야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내에서 상당 부분 심도 있게 앞으로도 이야기가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PER 10배 정도를 감안한 예상 지수는 약 한 2,55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이제 지수는 이제 일단 일시적으로는 다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고요. 그러면 지수가 2,550포인트가 PER 10배라면 그러면 지수가 묶어놓어지는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종목별, 업종별 그동안 덜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 확산 가능성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놔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그 일례로 IT 업종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주가의 상승률이 평균 50%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물론 이에 대해서 펀더멘탈이 다 뒷받침을 하고 그래서 시장의 수급도 뒷받침이 되었었고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미국 기업들, 유로존 기업들, 일본 기업들 다 마찬가지. 어쨌든 긍정적인 관점의 IT 접근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 화두 연초부터 시장 내에 계속되는 어떤 그 바람 내지는 이슈화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일으켰다. 그로 인해서 IT 업종의 평균적인 주가 상승률은 50%에 달한다라는 부분. 네, 이 부분 오히려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랐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밸류에이션 관점의 어떤 그 시장 접근 그렇게 되면서 PER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업종군들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따라서 3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된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적 시즌이 점차 마무리되어 갈수록 시장의 관심 방향은 밸류에이션으로 쏠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밸류에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재차
이 나라비가 설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부분, 순차적인 정렬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과 시총 대형주 중심에서 점차 이제 옐로우 칩 쪽으로 관심의 확산, 옐로우 칩 쪽에 있다가 이 부분들이 점차 스몰 캡 쪽으로의 관심 확산 부분들, 이런 전반적인 시장 내 성격의 변화 부분, 이 부분까지 꼭 감지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자,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될 만한 내용들을 먼저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26일이죠.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양적 완화 축소 지연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26일 날 통화정책회의, 이제 뭐 마리오 드라기 총재, 일단 뭐 시장 내 다양한 전망, 다양한 스토리 지금 뭐 전개가 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실질적인 뭐 시장 내 노이즈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은데요. 네.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테이퍼링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시장 내 예고돼 왔었던 대로, 예상되어 왔었던 대로 테이퍼링이 실시가 될 것이냐의 여부.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아니다, 테이퍼링 좀 연기가 되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 테이퍼링 실시는 조금 더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놓고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 살펴보게 된다라면 유로화와 달러화 간의 환율 변화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이 당장 시작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미국 FOMC는 12월 추가 금리 가능성을 이미 시사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네. 그리고 유로존은 테이퍼링을 그 이후로 연기를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달러화의 강세로의 전환, 유로화의 약세로의 전환. 이렇게 되면 시장의 상황, 환율 시장의 또 다른 균형점이, 지금 현재 균형점이 깨어지게 되면서 또 다른 균형점을 향해서 시장은 다소간의 좀 혼란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 나타날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오히려 거꾸로 테이퍼링이 이제 앞서서 참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테이퍼링이 시작이 된다라면 이제 달러화의 약세 압력이 커지게 될 것이고, 테이퍼링이 지연이 된다, 속도가 완화된다라면 오히려 테이퍼링이 지연되니까 유로화는 지금 현재 그대로 있고 미국에서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따라서 달러화의 강세, 그리고 유로화는 유로화의 약세.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지금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1, 2, 이와는 조금은 좀 다른 아주 얇고 긴 테이퍼링의 가능성도 제시를 했다라는. 얇고 길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얇고 긴 이런 부분. 그러니까 테이퍼링의 규모를 상당히 작게 해서 긴 기간 동안 테이퍼링을 끌고 나가겠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되는 테이퍼링의 규모는 월 한 400억 유로에서 600억 유로. 근데 이 부분을 뭐 100억 유로 내지는 200억 유로로 상당 부분 짧고,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을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충격을 좀 덜 주기 위해서. 이런 상황,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런 가능성까지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분명한 것,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2에서 통화정책의 변화, 테이퍼링을 실시하느냐 아니면 테이퍼링을 연기하느냐의 여부는 바로 환율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환율 시장의 변화는요, 글로벌 자금 이동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글로벌 자금 이동 가능성은 결국은 우리 시장 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실물 경제의 변화, 수출 경기의 변화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한 차례 더 충격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통상적인 수출 물가와 수입 물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유로존도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걱정을 상당 부분 하고 있는 그런 입장. 미국도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걱정을 상당 부분 하고 있는 그런 입장. 이런 상황들 속에서 상호 간에 서로 자국 통화의 강세 내지는 약세가 그 나라의 인플레이션 부담에 상당 부분 영향을 부담을 더 증가시킬 것인지 아니면 완화시킬지에 대한 그런 영향까지도 분명히 시장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제유가의 변화도 예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까지 총괄적으로 아우르게 되는 이번 주 아마도 상당히 큰 유동성 시장 그리고 통화시장 내에서 실물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그리고 추가적인 파이낸셜 타임즈로부터 나타난 추가적인 시나리오 3까지 우리 시청자들 같이 한번 마음속에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예, 20일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결과를 지켜봐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지금 16개월째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또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긴축 움직임이 임박한 상황인데요. 시장의 변화 어떻게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이번 주에 22 통화정책회의가 있다라면 다음 주에는 FOMC 10월 31일, 11월 1일 양일간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일단 11월 회의. 근데 이제 12월 정도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에 이번 주 아마도 다음 주 FOMC 회의에서는 아마도 시장 내 상당히 강력한 어떤 그 수준의 시사 발언,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내지는 전망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는데요. 네. 이 부분은 아마도 이번 주에 있을 22 통화정책 회의와는 다소간 좀 무관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준 의원들은 블랙아웃 피리어드에 이제 돌입을 하게 돼서 어떤 언론이나 어떤 회의장에서도 이제 발표 내지는 연설 금지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상당 부분 정보에 우리가 이제 정보를 새롭게 얻어내기가 어려운 그런 기간에 돌입됐다라는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좀 참고해 두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을 포함해서 우리 시장까지도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는 그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 상당 부분 높게 시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글로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유동성 확대 시기가 아니라 유동성 긴축의 시대로 새롭게 이제 돌입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유동성 확장기와 유동성 수축기, 긴축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하기와 금리 인상기 두 가지에 있어서 시장의 성격 변화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미리 지금 대비 내지는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 통화 정책에 따라 그 수혜주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는 유동성 확대기와 유동성 수축기,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기, 금리 하락기, 그리고 금리 상승기. 금리 하락기에는요, 통상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관심 내지는 성장주의 상승폭이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퍼레이팅 레버리지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이낸셜 레버리지, 오퍼레이팅 레버리지 같은 의미에서 금리 하락기에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낮은 금리로, 그리고 시장의 눈높이가 그만큼 낮아졌기에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시장의 투자자들은 찾아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성장주가, 소위 말하는 고퍼 주식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더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이 나타난다라는 부분, 그 대표적인 부분이 IT와 바이오, 헬스, 제약,
이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엔터까지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금리 인상기에는 철저하게 시장의 눈높이에 대한 기준점이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바뀐다라는 부분이 또 되겠죠. 이미 시장에서 기대 수익률이 상당 부분 있는 상황 속에서 점차 시장의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에 대한 소위 말하는 비교적인 잣대의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상대적인 나의 수익률이 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나의 주식의 가치를 찾아서 시장의 관심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기에는 결국은 그 가치주의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성장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IT와 제약, 바이오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치주는 산업재 중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자본재 중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부분인데, 시장 PER 10배니까요. 시장 PER 10배 대비 낮은 업종, 낮은 종목군,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시장 내 어떤 그 주요 수급 주체들의 관심, 그리고 시장 내 어떤 그 등락률의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IT 쪽은 상당 부분 지금 매도세가 상당 부분 많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여기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오히려 과거 대비해서 상당 부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시장의 지각 변동, 시장의 관심 변화, 유동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전후해서 시장의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에 좀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저 PER주가 중국 소비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저 PER이 중국 소비주다라고 뭐 이렇게 딱 1대1 매칭을 시킨다라기보다는요, 예. 상당 기간 이제 그 시장에 어떤 그 눌림을 받아왔었고, 그리고 성장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 시장 대비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 보인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이번 주에 3분기 어닝 시즌의 절정을 맞게 됩니다. 시장의 중심이 3분기 실적에 맞춰져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미국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함께 좀 봐주십시오. 예, 이번 주 어찌 보면요, 시장 내 성격 변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의 다소간 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주 주요 미국의 IT 기업들 실적 발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네. 26일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그리고 구글의 알파벳, 그리고 이제 뭐 그 자동차 회사들까지, 그다음에 24일에는 AT&T의 기업 실적 발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놓고 실질적으로 시장 내 관심, 어떤 그 눈높이와 그들의 발표되는 발표 실적, 이 부분의 어떤 그 차이 부분, 이런 부분도, 아니면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지게 발표를 하게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 내 주가 변화도 있을 수 있겠으며, 특히나 우리 기업들, IT 기업들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확정 지을 수 있는, 방향성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번 주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미리 좀 대비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다양한 수급 주체들, IT 기업들, 성장주들을 다소간 그 비중을 줄이는 그런 임계점을 실적 발표 시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실적 발표 직후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동시에 이 그 매도 자금을 가지고 새롭게 어떤 그 교체 매매, 소위 말하는 저퍼주에 대한 교체 매매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번 주 IT 기업들, 미국에서의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놓으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지금 상당 부분 예정이 되어 있죠. 특히나 우리 시청자들은 상당히 관심이 높고
함께 계시는 LG생활건강 24일 날 지금 발표 예정에 있고요. 25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 SDS,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26일은 주요 포스코랄지, SK 하이닉스랄지, LG 화학이랄지, 네이버랄지, KB 금융이랄지 실적 발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일정도 꼼꼼히 좀 챙겨 놓으시고요. 그리고 미국의 실적 발표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 놓으시면서 실적 발표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추후 시장 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성격의 변화, 지각의 변동, 이 부분들에 어떻게 변화에 어떤 그 빌미로 작용하게 될지 생각을 좀 해 놓으실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지 않나. 이 속에서 우리가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 업종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업종 쪽이 아니라, 오히려 반도체도 반도체 업종이지만 이거보다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은 정유업종과 화학업종이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시면서요. 정유업종, 최근 들어 상당 부분 긍정적인 평가 시장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연말 배당까지 생각을 해 본다라면 정유업종에 대한 관심은 절대 지금도 늦은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한 주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5분이고요. 개장을 한 3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정점, 그러면 그에 대한 기대감 갖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먼저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준비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는 그런 주가 이번 주와 다음 주라는 것 꼭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계속되는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적 발표를 임박할 때까지만 주가의 상승, 그리고 실적 발표 직후에는 주가의 다시금 반락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된다라면 차익 실현과 실적 관련 순환매 양상이 시장 내 복잡하게 얽혀서 종목별로 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로 인해서 시장은 오히려 하락이 아니라 상승 방향으로 가긴 가겠지만 상승 모멘텀의 극대화는 분명히 아니다. 천천히 상당히 늦은 완만한 속도의 시장 지수의 상승 예상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하지만 그 속에서는 치열한 주가의 매수 매도가 이어지게 되면서 종목별 매수 매도가 이어지게 되면서 차익 실현과 추가 매수 이 상황들 속에서 시장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따라서 오히려 이번 주는 지수에 주목을 하신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거래량, 거래 대금의 변화에 오히려 주목하는 것이 시장 펀더멘탈 체력을 얼마만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겠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 보이고요. 이번 주 그 주요 일정 말씀을 드려보면 24일이 정부의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가계부채 종합대책, 은행권의 변화, 그리고 주택 건설업종의 변화 다소간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26일 22통화정책회의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우리나라 3분기 GDP 발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3% 확실하게 지금 자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날입니다. 27일에는 미국 3분기 GDP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번 3분기 GDP의 발표는요. 그 다음 주에 있을 31일에서 11월 1일 양일간 거쳐서 진행이 될 FOMC 회의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좀 마음속에 챙겨두시고요. 통화기조의 관망 속에서 3분기 실적 중심의 순환매 전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번 주 역시 환율 변화도 우리가 좀 곰곰이
좀 살펴봐야 되겠다. 22통화정책회의. 다른 데는 지금 다 올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22만 지금 긴축기조로 나갔을지 아니면 긴축기조를 조금 연장하게 될지. 근데 22가 긴축기조를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라면 지금의 어떤 그 균형 상황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하지만 22가 이 기조를 연기시키거나 지연시키겠다라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시장은 다소간의 환율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배당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이제 평창올림픽도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모멘텀.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G의 상용화 초기 단계. 이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KT에서 이제 이 부분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발표 지금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5G 상용화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하면 5G 상용화가 가장 먼저 시장 내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5G 상용화라면 이와 관련된 통신 장비주에 대한 관심 어떨까?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서서히 한번 그 관심 영역권에 넣어 놓으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자,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또 국내 변수들 함께 짚어드렸고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짜드렸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흐름 분석하고 투자 전략까지 짜보는 시간입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를 또 산뜻하게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국내 선물 시장 흐름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네, 우선 지금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제 또 월요일이 시작되는 하루이기 때문에 미국 3대 지수는 그 이슈 때문에 최고가 갱신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해외 선물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준 설정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수를 롱프로 끌고 오신 분들이라면 입절을 잡고 대응하면 되겠지만 우선 대부분이 입절을 한 이후에 무폭 관망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혹은 이제 고점에서 이제 눌림을 보든지.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고점에서 눌림을 많이 봤었습니다. 매수 포지션을 추석 이후에는 정리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고점에서 보수적인 눌림을 봤었죠. 그래서 이제 고점에서의 굉장히 큰 수익도 없고 그렇게 매매를 했었는데 우선은 지금 보합 구간 저번 주에 차익 실현 매물 이후에 보합 구간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고점에서의 매도를 친 이후에 그다음에 보합을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합 대응을 저희는 했었고요. 매도, 그다음에 매수, 다시 매도에 그다음에 추가적인 매도를 혹시 빠질 수 있느냐를 계속 관심을 갖고 매매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고점에서 매도를 잠깐 눌렀다가 너무 작은 수익에서 놀고 있길래 우선은 빠져나와서 관망 모드로 들었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지지력들 329.50 어제 종가 부근이 지지되고 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종가 위에서 시작이 된다면 전일 거래일의 종가 지지력 그다음에 하단부는 최근에 저가 지지력을 보면 되겠지만 우선은 종가 위에서 시작이 된다면 그 전일 거래일 종가 지지력이 잘 확보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우선은 신고가를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330.50, 그 다음에 332.50까지 추세 상단부 지지력을 저항을 두고 보시는 게 좋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추세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력 확보에 대한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도 눌림은 신고가 이후에서만 된다. 신고가 위에서 눌림을 잠깐 본다는 건요.
전 고가까지의 눌림을 본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설정되어 있는 자리가 330.25자리죠. 그렇다면 매도를 눌렀을 때는 그 구간 지지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훨씬 더 많은 구간 고점을 높인 상태에서 매도 눌림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1차 지지력이 어딘지를 반대 매매 때는 조심해서 쳐야 될 거고, 우선은 시초가 때는 매수 쪽으로 좀 더 열어놓으시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단 어제 종가가 저항점에서 멈춰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가가 시작돼서 한 4-5틱 이렇게 올라간다 해서 그걸 무리하게 쫓아가는 건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지력, 그러니까 종가 위에서 시작이 된다면, 전일 종가 위에서 시작된다면 그게 잘 지켜주는지, 그 다음에 고점을 뚫으면 그 다음에는 330.25 지지력이 확보가 잘 되는지 보시고 매수는 그쪽으로 지지력 확보에 대한 기준을 세우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매도 눌림을 보시겠다는 분들은 신고가 이후에 우리가 전 고가 지지력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할 구간에서 매도를 눌러야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우선은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 중요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난다 해서 길게 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지지력, 매도는 지지력, 그다음에 매수 쪽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기준 설정에서 반대 매매, 큰 확산의 박스 보완 매매가 유리하겠다, 이렇게 국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선물 시장 대응 전략부터 여쭤봤고요.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장을 볼 텐데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 먼저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은 해외 쪽은 우선 기축통화인 달러를 저희가 무시할 수 없죠. 특히 이번 주, 다음 주 트럼프 관련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련 이슈에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첫 번째 보자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경제 대통령이라고들 하죠. 한마디에 시장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지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 관문이죠. 미국 상원 의원은 통과했고, 미국 하원 의원 세제 개혁안 통과 여부에 대한 게 중요하겠죠. 물론 통과되리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항상 변수는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자체를 순방을 하는데 그게 아시아 시장에는 물론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나오는 합의안이나 그 다음에 내용 같은 게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 그게 또 아시아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작게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특히 우리 지정 확장 리스크에 대한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부수적이지만 그 한 총 3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우선 포지션 차익 매물에 대한 변동성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차익 매물 자체는 한꺼번에 많이들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이후에 아마 시장은 관망 모드로 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동성에 대해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거는 차익 매물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방향에 대한 기대치는 있으나 우선은 되돌림이나 차익 실현 매물 이후에 멈춰있는 차트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쫓아간 매매보다는 여전히 해외 선물도 기준이 중요할 듯 보입니다. 우선은 유로 FX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FX는 우선은 저번 주에 저희는 관망을 많이 했습니다. 눌림에서 지지력이 확보되는지 보고 매수 배팅을 하려고 했으나 우선은 지지력 자체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매매를 시도하지 않았었고요. 우선은 저번에 일봉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수렴 구간 있고 오늘 하단부 지지력들 좀 약간 깨는 듯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22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달러 금리 인상에 대한 것도 저희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조심스럽게 지지력 확보나 그 다음에 추세를 다시 깨고 내려갈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지지력 기준 매매를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빠지지 않는 입장에서 아시아 유럽장은
저가를 깨지 않고 지지력에 보합을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예상 지지력 1.17900, 그 다음에 예상 저항력 1.18200. 그래서 이 단기 추세를 넘어가지 않는 저항, 그 다음에 저가를 깨지 않는 지지력, 보합을 아시아 유럽장 보시고 그 다음에 유럽장 후반부터는 방향성 매매가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좀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저번 주에 51.90 저항의 매도, 그 다음에 80 저항의 매도, 그래서 저희가 최고점에서 한번 매도를 치고, 크루드 오일도 추가적인 49불대 확인하러 갈 수 있을라나, 그걸 봤었는데, 여전히 힘은 약했었습니다. 급락이 있는 다음에 다들 익절이 돼버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큰 추세 지지력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50불을 지지했던 아이들이 51불을 지지하고 지켜낸 거죠. 그렇다면 다시 고점 부근 와 있는데 오늘은 52.20부터 52.50까지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보자면 예상 지지력은 51.50부터 52.50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한마디로 저가를 제외한 매물대에서부터 그 다음에 추세를 넘어가려고 시도하는 고가 부근 보합을 띄는 매매가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주 초반에 53불을 안착하는지를 시도하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52.50을 바로 넘어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52.20부터는 우선은 지금 오전장 분위기처럼 눌린 구간이 형성될 거기 때문에 이 크루드 오일도 우선은 보합 구간 확보를 해가면서 싸우는 게 좋고 그 자리가 51.50부터 52.50까지다. 그렇다면 실전 트레이딩 할 때는 아무래도 더 당기는 자리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림상으로 보자면 52불 초반대 지지력도 빠른 자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윗구간은 52.20. 그래서 3, 40핀 내외에서 아시아 유럽장은 보합을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시겠다는 분들은 미장 이후에 돌파인지 아니면 다시 저항을 받고 되돌리는 걸 보시고 하신 게 낫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최종 배수진을 치시고 예상 지지력과 저항의 최종 배수진을 치시고 상단부 매도, 그 다음에 하단부 매수, 배팅의 작은 30핍 이내에 손절로 대응하신 게 유리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 유로와 골드는 우선은 저항, 아래 구간 지지력, 하방 테스트가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로와 골드는 아무래도 오늘 지지가 잘 되는지 보셔야 되고 일봉상에서의 그 유로 지지력 봤듯이 골드도 유로 달러를 보고 움직이겠죠. 달러 이슈에 대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 달러가 확실한 그림이 깨는지 지지가 되는지 보고 순차적으로 골드가 방향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선은 통화상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22 양적 완화 축소, 그 다음에 미국 통화의 금리 인상 시기, 그 다음에 횟수의 발표, 그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골드가 좀 인기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로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서 거래를 한다면 얘네들 골드는 아무래도 지지력, 그 다음에 달러의 향방을 보고 움직이는 시황이기 때문에 우선 예상 지지력은 12700, 그래서 추세에 저항이 있는 구간, 오늘 이게 깨지기 전에는 우선 지지된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력은 이것도 추세 저항의 12890 자리 저항의 보호압 구간 기준을 잡고 우선은 대응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급격하게 터지는 아이들 보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12770 자체가 약간 빠지고 있는데 10개 내외의 힙소는 아직은 관망하신 게 좋고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시금 빠졌을 때 저가를 낮추기 시작하면 완전히 빠졌다고 인지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아직은 휩소 구간에 놓여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에 오늘 오전 중에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나서 추세가 넘어가면 그걸 대응하는 게 굉장히 실전 트레이딩에는 유리하겠다. 그래서 아래 하단부 지키는지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는지 그럼 넘어갔으면 지켰다. 얘가 저가를 추가적으로 낮추면 이거 기준으로 오늘 빠진 그림이구나.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큰 무리 없는 매매가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국내외 선물 시장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드렸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